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기업은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 유분과 모노머, 폴리머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초 소재 사업이 있고요. ABS, PC, 건자재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첨단 소재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차트 흐름 보시면요, 과거에 한번 크게 올랐다 크게 조정받는, 그러니까 요런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사이클이 여러 번 동일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사이클은 조금 폭이 좀 짧아졌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3년 올라가고 뭐 3년 조정 요런 식의 흐름이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1년 그리고 올라가고 2년 내려가고 요런 식으로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으로 다시 돌아오면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2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 이후에 반등을 나와주고는 있는데, 지금 이 반등세가 찐 반등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좀 물리신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래도 하단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과 기관이 좀 팔았고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개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다음에 이어지죠. 바로 공매도 비중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가장 큰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시면은 뭐 20이 그냥 기본이에요. 매매 비중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너무 커요. 그냥 20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보시면, 자, 1월달 보시면 막 50도 넘어가요. 55, 46,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공매도 비중 1위를 하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슈도 지금 알아볼 거지만, 일단 공매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제 좀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면요, 15조 8천, 16조, 15조, 12조, 18조, 22조, 23조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한번 눌렸죠. 2020년도에 눌렸다가 올라오는 흐름. 그 이후로는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면요, 2조 9천, 1조 9천, 1조 1천, 3천, 그래서 계속해서 역성장하면서 눌립니다. 자, 이후에 다시 올라가다가, 자, 1조 5천, 다시 적자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올해 다시 흑자 전환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수치는 아닙니다. 네, 좀 아쉬운 수치고, 당기순이익도 뭐 영업이익과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59, 53, 42, 41, 48, 59, 65. 그래서 뭐 없던 큰 변화는 없어요. 쭉 이제 4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런 흐름인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인 건 그래도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ROE 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좋았죠. 21, 13.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뚝 떨어집니다. 역성장하면서 역시나 실적 따라갈 수밖에 없죠. 5, 1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재작년에 좀 괜찮았어요. 10 가까이 나왔다가 다시 0.5, 올해는 3.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수익성에선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EPS도 ROE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의 배당금은 올해 4,405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2.52% 배당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16배, PBR은 0.48배로 지금은 살짝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살짝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이제 동사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증권사에서 차례차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코스피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난 4분기 좀 실적을 보시면요, 자, 작년 4분기는 영업 적자 예상치 평균이 1,495억 원이에요. 그래서 직전 분기인 3분기 대비해서 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래도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 적자라는 거,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자, 그리고 직전인 3분기에는요, 나프타 가격이 이전 분기 대비 17.8% 급락하면서 롯데케미칼이 적자폭을 키웠지만, 이제 4분기에는 나프타 가격 낙폭은 5.7%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부정적 레깅 효과가 소멸됨에 따라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 레깅 효과가 뭐냐면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그 단기간에 이제 급락할 경우에 비싸게 구입했던 나프타 가격을 판가에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부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에 따른 실적 악화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을 이제 우려하는 좀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의 경우 작년 3분기 기준 이자 비용이요 382억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1%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요 회복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이제 NCC 업체들의 가동률 상향 가능성과 신규 증설 이런 거에 따른 공급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관련 얘기예요. 이제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이제 동박 생산 기업인데요. 어쨌든 이 인수가 이 롯데케미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동사는 지난해 10월에 2조 7천억 원을 주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상증자, 해외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좀 이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수자금을 자체 조달하지는 못할 상황이어서 인수금융 등을 사용해야 하고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의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신규 진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규 진입은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 의견 드리고요. 지금은 많이 고평가 구간이 되어 있고 지금은 여전히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1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좀 부담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좋은 내용이 나오주고는 있지만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기서 횡보하면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요. 뭐 이게 뭐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1분기에서 2분기까지가 될지 이 정확한 구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당분간은 좀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그 올라가는 시기는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점차적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규 진입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밑에서 잘 들어가셔서 수익이 좀 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그냥 일괄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나는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괜찮아요. 근데 뭐 일단은 우리가 기간 대비 수익성을 봐야 된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올라갈 건 알겠어. 근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가 중요하죠. 시간이 돈이라고 항상 주식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건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종목 보는 게 낫죠. 같은 기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치 투자에서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괄 매도 지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신 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평단 관리 좀 하셔서 20만원 중반대까지는 그래도 맞춰놓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하지만 이 25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어쨌든 물을 타시되, 지금은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25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전히 물 타셔도 괜찮습니다. 워낙 낙폭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25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물 타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는 추가 하락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 한 15만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물 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만원 언더에서 물리신 분들, 자, 20만원까지는 물 타지 마세요. 25만원에서 한 20만원 요 사이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물 살짝 타긴 해야죠. 물 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지금 타지 마시고 좀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면 그때 타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예상대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내려오다 다시 또 반등하면서 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25만원 언더기 때문에 좀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 적당히 약간 손실을 보시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냥 처분하시고 나오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면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